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오후 영상은 없고요. 오늘 저녁에도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말이 됐든 아니면 뭐 신정이 됐든 간에 미국장 마감은 뭐 그때 가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후 영상은 없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 일단 반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S&P하고 나스닥이 근데 지금 위치가 좀 명확하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반등이다 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은 S&P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단순히 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젯밤에 상승한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애플하고 나스닥 같은 이런 주도주 이런 중요한 지수들이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으니까 오를 수도 있죠, 그죠? 뭐 특별히 상승을 하는데 이유가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유로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 뭐 특별한 호재 이런 거 눈에 띄지 않는다. 연말이라 아직까지는 조용한 분위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종목이 다 오른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 보시면은 이제 S&P가 1.7%, 나스닥이 한 2.5% 올랐는데 그 상승폭이 나스닥이 훨씬 큽니다. 이게 요즘 시장은 계속 이제 나스닥과 IT 빅테크들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거죠. 얘네가 주도적으로요. 물론 올해 내내 그래왔고 작년에도 그랬고 몇 년째 그러고 있지만 최근에 IT 빅테크만 빨간색으로 그냥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계속 빨간색으로 빠지다가 진한 초록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은 이거는 뭐 반등입니다. IT 빅테크 쪽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건 그냥 아직까지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맨날 가장 빨갛게 빠지던 친구들이 가장 초록색으로 올라왔으니까 반등이죠. 그죠? 아직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있는 그 나머지 친구들, IT 빅테크를 제외한 이 나머지 섹터에 있는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뭐 딱히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경기가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뭐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나스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그럭저럭 대충 뭐 횡보하거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S&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요즘에 좀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IT 빅테크와 나스닥들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가운데 어젯밤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뭐 경제 지표들 발표 몇 개 있긴 있었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예상치 부합 그죠? 뭐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도 특별한 이슈는 없이 그냥 조용히 이제 뭐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다들 큰 의미는 없다.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박스권 그죠? 독일 증시는 박스권에 일단 갇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미국 증시 살펴보자면은 S&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요. S&P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시면 그 어떤 뭐 전형적인 다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 뭐 둘, 뭐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바닥형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 최근에 연말에 보시면 나스닥이 약했지 S&P가 약한 거는 사실 좀 아니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을 하면서 뭐 보시다시피 다시 이렇게 이 작은 박스권 여기 안으로 다시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왔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뭐 사실 물론 여전히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계속해서 그냥 강력한 하락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아래쪽에 지지력도 좀 뭔가 튼튼히 좀 있긴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뭐 반등에 불과하긴 해요. 아직까지도 엄밀히 따지면요. 3,900이라는 라인 이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고 뭐 3,720 하여튼 요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고 이 지금 이 보시면 고점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뭐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이긴 한데요. 근데 이 S&P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어딘가 이 오랫동안 이 박스권 이런 걸 좀 어딘가 오랫동안 버티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어쨌든 이거는 무작정 아래쪽으로 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거는 어쨌든 박스권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둘 다 일단은 고려는 하긴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붕괴시킬 것처럼 해놨다가 28일 날에 어젯밤에 근데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지지선 붕괴시켜 놓은 날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일단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는 다소 강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는 게 여전히 맞긴 맞지만 단순히 이제 반등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방향성 모색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S&P는 그렇습니다. S&P는요. 그래서 S&P가 저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게 빅스 같은 게 보시면 이렇게 그죠?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못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빅스가 위로 올라가야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고 올라가야 뭐 시장이 뭐 변동성이 확대되고 큰 시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박스권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의 애매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연말이라 그럴 수도 있고 특별한 이슈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빅스가 하여튼간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얘가 안 죽고 버티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시장에 엄청난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잠재적인 폭탄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폭탄이 있다고 해서 꼭 폭탄이 터지라는 법은 없죠, 그죠? 폭탄이 잘 해체가 돼서 안정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이 폭탄이 어떻게 되든 간에 터져갖고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폭탄은 있다. 근데 계속해서 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폭탄이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빅스가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봤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분위기가 명확히 다르긴 합니다. 테슬라도 약하고 애플도 약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반등한 거는 뭐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결과적으로 전저점 부근에, 전저점이란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올라왔다. 반등 올라올 만한 자리니까 반등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저점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 안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뭐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락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근에서 뭐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이 부근에 있는 어떤 지지력들을 테스트하겠죠.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이 자리 한 1700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지금까지 항상 몇 거래일 동안 싸웠었고 몇 번씩이나 반등을 했었잖아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내려왔으니까 하루 만에 붕괴시킬까요? 특별한 이슈도 없이, 그죠? 어젯밤에 살짝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역시나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지지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등에 불과한 거고,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전저점 테스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 반등이 나왔다.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명백하게 지금 하락 추세로 완전히 이제 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S&P는 아직까지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확실히 위치가 다릅니다. 나스닥은 전저점 자리에 있고 S&P는 좀 여유가 있게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지수의 힘이 좀 명확하게 다릅니다. 두 지수의 힘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긴 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생각은 그래요. 나스닥이 대장이지 않냐? IT 빅테크하고 나스닥이 대장이다. 한국 증시로 치면 삼성전자와 같은 존재인데 삼성전자가 약하면 코스피가 오를 수가 있겠냐?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약하면 S&P가 좋을 수 있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S&P에 해당되는 많은 종목들이 잘 버티면 그러면 뭐 좀 어떻게 뭐 좀 어떤 뭐 나스닥의 급락이나 뭐 어쩌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근데 방향 자체를 바꾸긴 좀 어렵겠죠, 그죠? 네. 하여튼 나스닥하고 애플이 약한 게 문제다. 얘네가 대장인데 대장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다만 이제 S&P에 해당하는 뭐 금융주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IT 빅테크가 아닌 친구들이 그래도 좀 버티고 있으니까 뭐 당장 뭐 대폭락은 없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대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가 좋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죠.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안전자산, 위험자산 뭐 그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죠. 증시가 올랐으니까 달러는 하락했을 거다.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없다. 몇 주째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다. 추세 전환 가능성 있는 자리니까 잘 보자.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답을 안 보여주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정도. 어제는 위험자산 선호가 있었으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는 뭐 죽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 나타났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일단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안 나와?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오르면서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증시가 오르니까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금리는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 중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양봉인지 어쩐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긴 합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제 금리의 상승이 끝나고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젯밤 뭐 금리가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뭐 그죠 그냥 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떨어졌는데 증시가 올라가니까 뭐 금리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모습 보면 시장은 최근 이번 주는 뭐 긴축 우려 이런 걸 재료로 해서 좀 움직이긴 한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장은 그 다른 재료 그죠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뭐 아니면 뭐 기업 실적 우려라든가 아직 뭐 그런 걸로 전환되진 않았습니다. 전환될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전환될 만한 그런 재료가 없으니까요. 경기 침체 우려 날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뭐 디폴트가 났다거나 뭐 금리가 어떻게 됐다거나 뭐 기업 실적이 어떻다거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아직 그쪽으로 시장의 확 분위기를 넘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험 자산들 올랐으니까 원자재들도 아무래도 올랐겠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시장이 뭐 위험 자산 선호, 안전 자산 선호 이렇게 하면서 우르르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냥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애플과 나스닥이 지지선 부근에 와 있어서 우리 대장님들이 빠지다 지지선 부근까지 왔으니까 반등했는데 애플하고 나스닥 대장님들이 반등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그래서 상승하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안타깝게도 한국 증시는 미국이 상승하는 날 딱 문을 닫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죠.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또 정상적으로 하니까요. 미국 증시 또 마감하고 나면은 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저런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애플까지만 볼까요? 참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애플 그거죠. 130달러 어제 붕괴시켰다가 다시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중요한 자리니까 한 번에 붕괴시킬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13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여기 전저점 자리가 130이잖아요. 근데 이제 130을 어제 시가부터 해서 붕괴시켰다가 어제 반등을 해서 다시 130 터치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 맞는 거고 너 진짜 붕괴시킨 게 맞냐? 130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붕괴시킨 게 맞냐라고 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밤도 잘 봐야 되겠죠. 130 넘어서진 못했어요. 그죠? 약합니다. 오늘 밤에도 다행히 뭐 넘어져서 반등을 하면 그래도 좀 시장이 버티는 거고 여기서 또 삐끗해갖고 또 130 아래로 가는 게 계속 굳혀지면 오늘 밤도 또 다시 어제 상승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뭐 다시 뭐 하락을 강화시키면은 분위기 또 더러워지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 영상은 쉽니다. 하여튼 다음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